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 TV입니다. 어제 제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신청 접수를 알려드리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별도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장 내일 4월 1일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고 더구나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신청서 양식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서류 양식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양식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체 현황입니다. 업체 현황은 업체명부터 사업장 주소까지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상호를 이 업체명에 적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쓰시면 되고 이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가 있을 거고요.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사업계시일 같은 경우 역시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게시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 역시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고 자가냐 임차냐 작성하시고요. 자택주소,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이메일,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라든지 임시직은 제외를 하시고 근로자 수를 산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업태 종목 쓰시고요. 청년 근로자 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명이 있었는지 또 금년에 몇 명이 있는지 요거는 이제 청년고용 연계자금과 관련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을 쓰셔야 되는데 연간 매출액은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다시 말씀드려서 2023년도 연간 매출액을 쓰시면 되는데 그런데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작년 8월에 창업을 했든지 아니면 금년 1월에 창업을 했든지 그러면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창업했다. 그럼 1, 2, 3, 3개월이죠. 3개월을 월 평균 매출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액에 곱하기 12달 하면 연간 매출액이 산정이 되겠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연간 매출액을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내용에 보면 융자 희망 금액이 있습니다. 운전자금 체크를 하시고요. 대부분이 운전자금이죠. 소공인 특화자금 시설 부분만 빼고 대부분 운전자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 자금 같은 경우에 대출 한도가 7천만 원이죠. 그래서 7천만 원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 내가 융자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융자를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데 5천만 원 정도를 상환을 했다. 그러면 잔액이 2천만 원이 나와 있겠죠. 그 잔액 2천만 원을 한도 7천만 원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비록 7천이지만 여러분 상환하고 남은 2천이 있다면 그거를 공제를 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보 종류가 있죠. 담보 종류가 신용 보증서가 있고 부동산 신용이 있는데 신용 보증서 담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 확인서를 받고 여러분들이 취급은행에 가셔야 되죠.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보증기관인 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이제 가실 텐데요. 그 보증기관을 쓰시고 여기에 정책자금 대상 확인서를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증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취급은행 18개 취급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18개 취급은행은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여러 은행이 있죠. 그 은행을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담보나 신용 담보, 이거는 이제 보증기관이 필요 없죠. 바로 취급은행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인 부동산이라든지 배우자 부동산,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 이제 취급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이제 평가를 받고 대출을 이제 받으시면 되고, 신용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취급은행에 가셔서 내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대출 한도가 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체납 여부를 또 체크하는데요. 여러분, 정상이면 정상. 이거는 이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이면 여기에 하셔야 되고, 대부분 이제 정상이 되겠죠. 정상에 체크를 하시고, 금융기관 연체 여부, 여러분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의 연체 여부에 정상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청 자금은 어떤 자금이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자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7천만 원, 소공인 특화 자금 요거는 이제 1억까지 가능하죠. 장애인 기업 자금과 소공인 특화 자금, 운전 자금은 1억 최대 1억까지 가능하고요. 일반 자금과 청년 고용 연계 자금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이미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소공인 특화 자금은 시설 자금인데 최대 5억까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해당되는 자금에. 그리고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 안전망이 있는데요.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 0.1%까지 이제 정책 우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 해당이 되면 최대 0.3%포인트까지 정책 우대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활용계획, 이 활용계획에는 이 정책자금을 받으면 어디에 활용할 거냐 그거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점포를 리모델링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나는 온라인 마케팅 쪽에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사스 같은 소프트웨어 활용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비용 지출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활용 계획 그런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분 환경에 맞는 활용 계획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청일자 쓰시고 여러분 서명 날인하시고요.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공동대표의 서명과 인을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첨부 서류는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 어제 올린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안내 자료와 더불어서 신청 자료 양식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첨부 서류 잘 준비하셔서 내일부터 신청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윤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